그 네거티브도 저도 뭐 효과적인 네거티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뭐 사실에 기반을 한 설득력이 있는 네거티브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부터 들고 나온 것이 소위 무속 프레임이었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윤석열 후보와 이름이 있었다. 이걸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거기에 대통령도 있고 이시종 충북지사도 있고 해서 뭐 다 있더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윤석열 후보 부부의 소가죽 구판 후원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칼춤을 췄던 무속인 이모 씨가 김건희 씨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역술에 의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부부를 모두 만났다는 관상가 백재권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즈음 이 후보 부부와 만났는데 김혜경 씨가 자신이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고 2번 물었다고 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더니 남편보다 내 관상이 더 좋지 않냐고 묻길래 이 시장님 관상이 더 좋다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백 씨는 윤 후보 부부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나 관상을 봐줬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야말로 뭐 선대위에 있는 어떤 분이 그 명함을 가진 분이 와 끔찍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인형 만들어놔가지고 예. 오살 그 옛날 봉건 시대의 그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다 그러더라고요. 오살 행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행위 자체에 그야말로 뭐 봉건성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비윤리성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이 밝은 미래위원회인가요? 거기 소속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물론 뭐 선거 때 캠프에서 임명은 모든 사람을 검증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임명장을 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밝은 미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당에서 뭐 능동적으로 조직한 게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한 사람들한테 이제 명함 뿌린 거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식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뭐야 반은 진지하게 또는 반은 좀 재미 삼아서 뭐 점도 좀 보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립자, 뭐 중성자, 무슨 가속기 뭐 이런 걸 딱 하죠. 준공되잖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진의 과학자들도.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미신을 믿느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냥 다르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그냥 굳이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가야 되느냐. 공식 선거 첫날 또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열차에서 윤석열 후보가 발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당장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다라고 하는 사진까지도 다 들고 나왔어요. 네거티브로 장군, 멍군 이렇게 되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 네거티브와 관련해서는 좀 뭐 제가 변명 아닌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면 이 선대위에 뭐 한 30명 넘는 대변인들이 있고 이러다가 이제 대변인단 전체에게 다 브리핑 중지, 수석 대변인들 중심으로만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일체 중단 이거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다만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지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네거티브 비슷한 걸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여론에서 철퇴를 맡고 있는 걸 이제 본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캠프가 되게 지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저 기차에서 발 올리고 있는 장면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올렸죠. 네, 그분들께서 그 사진에 나오는 이상일 의원이 그쪽 윤석열 캠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뭐 오바마도 저 책상에 발 올리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너무 하지 말자라고까지 올리더라고요. 근데 오바마는 자기 책상에 올린 거고 윤석열 후보는 남의 층 의자에다가 발을 올린 거니까 좀 다른 거긴 한데 저희가 뭐 퍼뜨리고 날리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러는데 나는 그 양말 이게 그게 더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외국 같으면 딱 나면 아이고 뭐야 이거 에티켓도 없이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공직자의 자격이 되는 등 여길 보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인다는 등 또 과잉 해석을 한단 말이죠. 공당에서는 좀 잘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효능감이 생겨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막 떠드네. 이러니까 더 열심히 찾게 되고 이번에 담배도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쪽에 얘기했잖아. 뭐 윤석열이 뭐 누구 만나가 회장 만나가지고 구두에다 술 넣어가지고 마셨다며 이라고 하니까 당장 또 찾아내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후보가 앉은 걸 후배한테 또 구두에다 술 넣어가지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감시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감시 사회가 가지고 시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서로 만드는 거고. 감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잊고 싶은 과거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 몇십 년치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적어도 책임 있는 분들은 좀 잘라내서 가십으로 처리하고 가십으로 처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의원님이 뭐 캠프 차원에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전직 의원이나 지지자가 올린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또 문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하얀 고양이 털이 크게 나 있잖아요. 그 털도 뭐 주술적으로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일부에서 주장을 하니까 너무. TV 토론을 예. 다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예. 흰 눈썹이 포착이 되더라라고 보도를 한 언론이 다수가 있습니다. 네. 흰색 털 하나가 길게 눈썹 옆에 나온 것을 확인하는 추가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날 오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염추기경님을 예방할 때의 얼굴 사진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는 그런 눈썹이 안 보였어요. 예. 아마도 관상학적으로 흰 눈썹이 예. 성공과 장수를 의미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 왕자 논란 때처럼 할머니가 써줬다고 하는데 뭐. 네 그래서 예. 뭐 믿을 수는 없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미신적인 것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 캠프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될 분이 주술에 지나치게 근거해서 가는 것은 문제다. 그건 뭐 당연히 지적받고 비판받을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이제 신천지와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경선 과정에서 본인은 국민 여론에서는 압도했는데 당내 투표에서 당원 투표에서 졌어? 근데 당원 투표에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밀어넣었어? 근데 그거를 본인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제 끝났지 뭐 이러고 이제 포기했다는데 지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회비종교 집단 혹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었던 이런 집단에 의해서 그런 빚을 지고 정치적인 후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비판 지점이긴 한 거예요. 그 신천지 압수수색은 사실은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자칫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다가 진짜 다 어디로 다 숨어버리면 어떡하냐.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런데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당시에 중대본에 파견 나가 있던 이모 국장께서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무언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여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의 전직 고위 간부가 복수의 고위 간부가 이렇게 개입하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신도들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 얘기를 그냥 그분들의 주장으로 비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인터뷰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 억울해 하는 감정을 실어서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상 정치권 안에서는 있었던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당시에 그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네, 막았어요. 네, 네. 그 보건복지부의 논리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숨는다. 그럼 숨어서 해가지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산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압수수색 같은 걸 하지 말고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 이게 방역 당국의 주문이었고 네.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고 네, 네. 그런데 뭐냐 이재명 지사가 쳐들어간 거예요. 그냥 신천지 네, 본부에 나서 완전 활극을 보였잖아요. 제가 그걸 강력하게 비판하고 당신 뭐 하는 거냐 지금. 당신 그걸로 표를 얻을지 몰라도 그거 잘못 건드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입니다. 또 자기가 올렸어.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고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도민과 신천지 교회 신도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자들로서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 입장과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추미애 동원해가지고 마치 윤석열 후보가 그걸 갖다 막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명백하고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대구에 내려갔죠. 그때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대구에 있는 환자들 병실이 꽉 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경기도에서 차단한다라고 했던 게 이재명 지사였어요. 그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죄를 가서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네.